다운 씨는 궁금했습니다. 내 돈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현우 씨가 다운 씨를 맞았습니다. 현명한 정원사인 그는 싱그러운 풀잎이 가득한 길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다운 씨의 돈을 먼저 쉴 수 있게 해주는 곳은 바로 이 반짝이는 샘물 CMA입니다. CMA는 작은 이슬방울을 모아줍니다. 언제든 국자로 떠서 마실 수 있죠.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리되는 단기 휴식처와 같아요. 다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길게 현우 씨의 전문적인 관리 아래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자 현우 씨는 그녀를 정원 구석의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문 위에는 IMA 온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IMA는 처음에는 큰 씨앗이 필요하지만 제가 직접 온실의 온도, 습도, 햇빛을 조절합니다. 시장에 따라 물을 주고 때로는 가지를 쳐내며 성장 목표에 맞춰 관리하죠. 저의 능력과 재량권이 중요합니다. 다운 씨는 이제 샘물은 안전한 단기 현금, 온실은 장기적인 꿈의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현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둘 중 어느 것도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운 씨의 계획입니다. 샘물에 담아둘지 아니면 온실에서 키울지 계획에 따라 심으세요. 앞서 얘기는 증권회사의 상품들 IMA, CMA, ISA 비교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IMA, 그리고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CMA, 그리고 절세형 계좌로 대표되는 ISA. 이 세 가지 계좌를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금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상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익성, 위험, 유동성, 세제 혜택, 투자 대상입니다. 이 5가지 축을 기준으로 세 계좌를 차분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자금 성격에 따라 어떤 계좌가 맞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IMA 종합투자계좌입니다. IMA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계좌입니다. 기존의 일반 투자 계좌와 가장 큰 차이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아서 기업 금융 영역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고객에게 배분한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금이나 펀드처럼 단기 운용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벤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실물 경제의 성장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성입니다. IMA는 짧게 맡기고 빼는 상품이 아니라 최소 수년 이상 묵혀두고 성과를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자주 돈을 찾아 써야 하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성과에 따라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금자 보호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예금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에 동참하고 그 열매를 나누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CMA, 즉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CMA는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징은 수시 입출금이 되는 자유로운 계좌라는 점입니다.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증권사가 여러분의 자금을 RP나 MMF 같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동 운용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CMA는 위험이 낮은 상품입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지만 RP나 MMF 방식은 단기간 운용되기 때문에 가치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비상금, 단기 자금 관리에 적합한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CMA는 편리하고 빠른 단기 계좌, 그리고 잠시 굴리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얻는 계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ISA는 기존의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통합형 투자 계좌입니다. 즉, 동일한 ISA 안에서 ETF, 펀드, 채권, ELS, CMA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ISA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절세 효과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ISA는 상품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보수적인 운용을 원하시면 채권형, 혼합형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고, 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원하시면 ETF나 주식형 상품을 중심으로 넣어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ISA는 내 취향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계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계좌의 핵심 차이를 정리해보면, IMA는 장기, 중, 고위험 기업 금융 중심 계좌, CMA는 단기, 저위험 수시 입출금 계좌, ISA는 중장기, 절세 혜택, 다양한 상품을 통합하는 계좌. 즉, 이 세 계좌는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각자 역할이 완전히 다른 계좌입니다. 단기 자금은 CMA, 세금 혜택을 활용한 장기 투자는 ISA,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장기 실물 투자는 IMA. 이렇게 기능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하면 개인의 재무 구조가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의 성격이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당장 쓸 돈인지, 몇 년 뒤에 쓸 돈인지, 혹은 여유 자금인지, 그리고 투자 성향이 안전형인지, 중립인지, 공격형인지, 본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계좌들의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이 금융 문해력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오늘의 내용을 떠올려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